지금 뭐 여기가 바닥이겠냐 하겠지만 저는 이럴 때 삽니다. 그리고 더 떨어지는 거는 기다리면 되는 그 위치가 들어온 것 같고, 나는 트럼프 정책이 먹혀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의도된 침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미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 5년 만에 최대 낙폭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낙폭이 크고 파장이 커지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여기도 간단히 얘기해서 청산 매물이 더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 트리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4월 2일 전까지는 설마 이럴리라 했는데 생각보다 강도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3월 11일이 17,200까지 떨어지고 18,200까지 갈 때는 요때는 또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4월 2일부터 때리기 시작하면서 최근 이틀 동안 1000포인트씩 빠지는 거는 이거는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근데 뭐 이유는 다 있죠. 뭐 중국이 반격, 그래서 트럼프 뜻대로 되겠냐,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직 급락이 형성이 되는데, 저는 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오늘 아니면 내일이 여기 기술적인 바닥이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일단은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배팅을 과감하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기술적으로 좀 이제 약간 바닥인 것 같다는 건가요? 저는 항상 그 바닥의 징후를 대표되는 뭐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대표성 종목과 우리나라 시장은 옵션의 변동성 갖고 보는데, 오늘 파생시장에서 저는 바닥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8월 5일하고 똑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8월 5일은 뭐 어땠는데요? 뭐 8월 5일도 엔캐리 청산으로 이 나스닥은 15,700이었고 우리는 이때 2,360이었거든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깼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느끼는 때는 양쪽 양매수 투자자거든요. 변동성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외가격이 거의 7,000에서 10,000%가 터졌다는 얘기는 항상 여기서 이제 바스켓 매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시가상종으로 거의 뭐 3조 이상 터졌거든요. 그러면 꼭 이런 느낌이 8월 5일, 그 다음에 작년에 12월 9일 빈집털이 오늘. 그래서 지금 뭐 여기가 바닥이겠냐 하겠지만 저는 이럴 때 삽니다. 이럴 때. 그리고 더 떨어지는 거는 주식은 기다리면 되는 그 위치가 들어온 것 같고, 일단 이 나스닥이 이제 한 번 더 뺐다 갈 건지 바로 돌았을 건지는 저는 우리나라 내일의 삼성전자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실적에서 판단할 거로 판단하는데, 제가 항상 기준이 보는 데이터가 있어. 얼마나 팔았는가. 3월 3일 공매도 됐을 때 1조 5천억, 거의 1조, 그 다음에 비차익이 1조에서 이날도 3조 때렸거든요. 그리고 이 3조 때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좀 뭐 자세한 거는 빼겠고 오늘만 한번 보시죠. 요 수치 보이세요? 외가격 305에서 300 사이클이 100배, 60배, 50배, 100만 원 넘었다면 1억, 6천, 5천 이렇게 됐다. 이 수치에 따라서 전 느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방 변동성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오늘 3조 5천억의 매도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결제 아침에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요게 보시면 8시 48분의 위치입니다. 8시 48분. 그 다음에 요거보다 높은데 요게 이제 9시 데이터요. 310대. 이때까지는 풋이 더 증가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게 종가입니다. 다 휴지됐어요. 이게 저는 이래서 이제 오늘 바닥 들었다. 뺐다 올렸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외가격 매도세가 증가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느낌, 2,300 아래는 보낼 생각이 없구나를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오늘 이제는 오늘 월요일 날 위클리 옵션은 만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갖고 보려고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박스를 거놨어요. 요게 4일 남았죠. 이제 기본 옵션 요건 목요일 날이 만기예요. 여기를 간단히 해서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쫙 깔아 놔봤습니다. 그래갖고 목요일 날 한번 이 수치가 어떻게 바뀌나.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308까지 움직였거든요. 이제 10포인트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10포인트 가면 318이나 320, 요게 2400 정도까지 만약에 대반등 줬을 때 내일
내일이나 모레 정도 당장 나왔으면 이게 또 하나의 또 큰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롱숏 아닙니까? 저는 이 매도 에너지가 얼마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 아니면 터닝 포인트를 잡는지는 이 외가격의 프리미엄 변화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낌상으로 오늘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 단기 저점은 들어온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일 끌개가 돼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 아까 말씀하신 중국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또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발표했는데 이런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 발표도 폭락에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이제는 거기에서 어떤 말의 단어의 빅데이터가 바뀌는 순간에 뭔가 하루 걸러 저는 50에서 100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매도 에너지를 보면 오늘 공격한 총 규모입니다. 현물에서 2조 1천억이에요. 선물에서 1조 1천억이에요. 그 다음에 비차익이 1조 4천억이에요. 이 정도 제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 쏟을 만큼 다 쏟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뭐 미국 시장이 100포인트, 미국이 이제 다시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추가 급락하지만 않는 한 우리 시장은 뭐 마이너스 300에서 500 정도 나오면 내일은 오히려 시가가 플러스 나오면서 오늘 그동안 뺀 거에 5포인트씩 올려볼 겁니다. 315, 320, 325. 이게 환산지수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올라갈 때마다 바스켓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오늘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고 들어왔다 보고 있고요. 그 대신 추세 전환은 아직까지 4월달 한 달 내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말씀해 주셔서 우선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삼성전자 또 6만 원 넘을 거로 봅니다. 일단 저는 그 레거시 부분 있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상대적으로 하락 속도가 급격하게 더 크거든요. 이건 엔비디아가 지금 100불도 붕괴해갖고 80불대 구경하니까 그것 때문인데. 엔비디아 지금 80불이에요? 네, 80불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파생에서 나온 수익 갖고 뭐 SK 하이닉스나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를 공격적으로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저는 이 미국 시장도 88달러네요. 네. 그래서 이 140, 150까지 갔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항상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삼성전자 배당 기준으로 공격을 했어요. 네? 딱. 요걸 해서 숏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나라면 이거 설계하는 애들 있으면 이때 배당 지급되는 날에 고점 만들 것 같아요. 들어오게끔 한번 설계하는 CIO들이 항상 미리 생각하는 과정에서 배당 지급 때 소부장을 사게끔 만드는 환경을 반드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때 그런 상황을 구조화시킨 오늘 요번 공격이 저는 나스닥 폭락에서 생각보다 더 급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 정도 되면 이제 갔다 해서 1, 4분기 실적 나오고 2, 4분기 컨센서스로 가고 요때쯤 되면 저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지금까지 틱톡으로 그냥 뭐랄까요 게임 이론상으로 서로 죽이기 게임 가면 하고 있죠. 네,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합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이 정도 선에서 멈추자가 저는 5월 달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런 것들을 그 파생해서 삼성전자인가요? 예, 로직을 만들거든요. 요번에 제가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시거나 뭐 연합TV에 보시면 62,000원대 무조건 때려라. 그리고 57,000원, 55,000원까지 빠지나 봐라 했더니 오늘 5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로직을 만들어요. 고점 대비 7, 9, 11에서 막아내느냐 13, 17에서 떨어지. 이게 이제 그 바스켓 로직이거든요. 만약에 전번 그 3월달 저점이 52,500원에서 터닝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저는 11%에서 지지할 걸로 봤는데 이걸 붕괴시켰거든요. 오늘 종가 삼성전자가 53,400원, 오늘 4.8%. 예. 그러면 요 라인은 박앤세일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53,000원짜리는 저는 여기 요 라인.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이 6만원과 59,000원이죠. 이 당분간 여기가 저항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때리고 하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연속적인 매도 규모를 보는 겁니다. 전번 금요일까지 이렇게 보면 150만 주, 350만 주, 700만 주 팔았어. 오늘 얼마 파는지 아십니까? 1,400만 주, 4천억. 그래서 일단 매도 규모도
오늘 어느 정도 저는 이 라인을 이게 지지선이잖아요, 거의 지금 강한. 강한 지지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V자가 단타로는 57,000원과 6만 원 사이가 저항이 되는데 저는 5월달 가면 또다시 이거를 뚫는 모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모가 저는 삼성전자도 저는 미국 투자 들어가는 어떤 로직이 이번에 베트남을 건드렸거든요. 베트남 건든 게 삼성전자가 시겁했을 겁니다. 네. 지금 베트남에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우회 전략이었는데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전략은 중국에 우회시키는 우회로까지 다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전략이 현대차 비슷하게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여기 그때는 이거를 뚫고서 뭐 한 6만 5천이나 7만 원 정도까지 이걸 하반기 정도 보고 있고요. 뺐다 올리는 이 의미 있는 라인, 그 공포에 계속 떨었어도 이 구간에서는 SK 하이닉스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딥시크 이후로는 삼성전자가 이런 라인 주고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V자가 나올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오늘 요번 주에 4월 8일을 저는 맥점으로 봐요. 전 컨센서스 상으로 네. 보합 정도만 나와도 네.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조 정도 나와도 다시 57,000원, 6만 원 가는데 생각보다 6조 나오면 이건 또 서프라이즈로 갈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나스닥만 초를 안 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1200만 주 팔았네요. 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문제 같아요. SK 하이닉스 보시면 저는 요번에 SK 하이닉스는 21%까지 빠진다 배팅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것도 깼어요. 16만 5천 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툼에 나왔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해서 오버슈팅도 있지만 그냥 언더슈팅도 있잖아요. 네. 오늘은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았나. 그거는 저는 이 거래량 이렇게 요게 금요일까지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금요일 날 500만 주 때렸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적은 수량에 200만 주 때렸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박살이 났어요. 요 16만 5천 원까지. 그래프상으로 어떤 느낌 드십니까? 이게 올라가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그죠?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올라가 봤자 19만 원이 저항일 겁니다. 이거를 끌기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엔비디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100불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서 다시 상승 추세 때 이 선을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1개월 걸릴지 2개월 걸릴지 3개월 걸릴지는 미국 과정에서의 어떤 진행 과정을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는 거는 겁낼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한 3개월 그 수면제 모드로 가시면 못해도 19만 원에서 20만 원대는 팔고 엔비디아가 100불을 해서 이제 110불 가면 다시 21만 원대는 구경하니까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칼날 우리가 잡지 말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개구리에서 떨어진 칼날을 나눠서 잡습니다. 그래야 싸게 사서 좋을 때 판다. 저는 여기서는 겁낼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진단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하락 때 특히 미국 빅테크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버블이 있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건가요? 그것도 있겠죠. 근데 이게 트럼프의 의도적인 침체만으로 하락이라고도 뭐 설명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거기도 엮인 반대 매매, 청산 매매, 그 헤지 펀드가 엮였던 매매에 반대 매매 청산이 지금 쏟아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털리면 작용 반작용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제가 시장을 추적할 때 저는 시장보다 그 팔로더맨을 많이 보거든요. 주요 이 빌 에크만 이분이 별명이 리틀 버핏인데 작년 11월 6일 날 나는 민주당보다는 트럼프에 올인하신 분이에요. 올인하신 분. 그러면서 이분이 그 우버를 급락장에 매수하고 그러면서 뭐 하워드 휴즈를 매수하고 그러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나이키 제가 쭉 봤는데 빨리빨리 볼게요. 하워드 휴즈 이런 종목들을 좋을 때 매수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A, B, C로 지금 완전히 포트가 다 망가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갖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는 끔찍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는 것들 보면
레버리지 일으킨 거는 거의 마진콜 나오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아니 가까이에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확 밀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박살이 나는 카툰이지만 이런 꼴이 됐거든요. 주로 큰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이런 형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펀드에 청산 매물이 레버리지 일으킨 펀드가 지금 단기간에 나스닥이나 빅테크를 급락시킨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 물량 털리면 다시 또 다음 순환 에너지가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것들 저는 지금 테슬라를 또 하나 굉장히 좋게 보는데 테슬라가 저는 돈나무 언니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024년부터 돈나무 언니 그다음에 워렌 버핏보다 돈나무 언니가 더 각광받다가 최근 3개월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이분이 주력하는 게 비트코인하고 테슬라예요. 테슬라. 그럼 박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투자 철학이 박살나면 더 싸게 산다고 사람도 모아갖고 더 싸게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금, 이때 조롱받던 워렌 버핏은 현금만 왜 만드니? 근데 지금 다 승리되지 않았습니까? 애플은.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저는 단기적으로는 여기 반대로 되지 않을까. 요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학 투자자분들은 지금 공포에 떴을 텐데 저는 오늘부터는 심지어는 레버리지 게임도 시작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빠진 거 중심으로 갔다 해서 이게 추세는 아니니까 단타 트레이딩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20-30% 나오면 무조건 때려버리는 트레이딩 감각으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여기도 4, 5월 달이 실적 재편 사이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추세 전환은 파월이 금리 인하, 이제 내가 졌다. 금리 인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는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수치나 여러 가지 상황 보면 그래서 좀 미국 시장도 지금 떨어지는 칼날 저 속도 보면 15,000단은 나스닥 겁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올해 미국 주식 피크아웃과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보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그럼 대표님은? 나는 트럼프 정책이 먹혀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의도된 침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침체가 들어가는 거는 저는 내년 연초에 볼래요. 연초 1, 2월 달에 볼래요. 1, 2월 달에 보는 이유는 그때쯤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해주고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뭔가 노이즈를 자꾸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차환 발행을 내년 연초에 많이 돌아오거든요. 1월, 2월. 이거를 의도된 침체라는 거는 높은 금리에 발행된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1, 2월 달에 차환 발행하면서 낮은 금리로 바꿔주면서 뭔가 장기채 롱텀을 만들고 그동안에 이제 관세를 때려서 이 마이너스 나왔던 부분을 외국에서 투자하거나 관세로 뜯어갖고 메꾸려고 하는 이런 로직이 저는 성공 여부는 내년 1월 달에 결정될 거고 그 사이는 어떻게 되냐. 뺀 거에 대한 대반등에서 이 지그재그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렴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5,000과 저는 또다시 요 라인을 한번 구경할 것 같아요. 17,700이나 18,200.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3개월 동안 어디로 수렴되는가. 요거를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때까지는 인덱스가 22% 빠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소팅 하는데 인덱스 나스닥의 25%보다 2배 이상 빠진 거, 3배 이상 빠진 거. 그러면 3배는 건 거의 60, 70% 빠진 거 있지 않습니까? 2배 빠진 거는 50% 이상 빠진 거. 지금 그렇게 들어온 게 소형원전, 뉴스케일 60% 빠졌고요. 플러그파워, 그 다음에 테슬라가 50% 빠졌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럴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사기보다는 뭐 나눠서 사시다 보면 저는 반드시 20, 30%의 V자가 나올 거고 어떤 거는 30에서 50도 나올 겁니다. 네. 거기에서 트레이딩이 이럴 때 한 추세 매매만 안 하신다면 두세 번 단타가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스킬이 필요한 장을 저는
6월 달까지 보겠다라고 전략을 짜드리고 싶네요. 트럼프의 의도된 경기 침체라는 코멘트 해주셨는데 미국인 절반 이상 54%가 트럼프 대통령 강성에 반대한다는 뭐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하던데 트럼프 경기 침체를 의도해서 노린 게 뭘까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구조 변화를 노리겠죠. 또 하나는 내년도 중간 선거하면서 장기 집권을 노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국을 견제 못하면은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상이 치명타를 입을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갖고 뭔가 결심을 단단히 준비하신 의도된 전략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이 집권 일기 때는 반대 집단이 강요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의 행동대장들만 다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트럼프의 변동성이 시장에 작동하겠지만 이번에 러시아만 관세 빼는 거 보고 그거 확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우리나라한테 이게 진짜 다행인 게 베트남 랑 총수기가 관세 0%까지 항복했어요. 오늘 대만도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대만과 베트남이 항복했다는 게 저는 하나의 징후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잡으로 옛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군함 몰고 와갖고 미국 와갖고 금내놔 이게 이제 이때 불안하니까 근데 닉슨 대통령이 금태안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던 하나의 국면인데 요번에 또 이런 뉴스를 봅니다. 이거는 저는 인출 검토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왜 나왔다는 거는 저는 유럽 쪽에서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된 침체가 실패하는 논리가 유럽과 중국과 블록화가 되면서 가까이에서 반대파들이 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뜻대로 안 됩니다. 그거 확인도 한 내년 1월에 했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를 빼주고 푸틴과 보이지 않는 손에 협력 관계가 저는 연합 관계까지는 못 갈 거다라고 봐서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의 빅데이터가 계속 나오지만 저는 이렇게 딱 보시면 중국은 이제 히토리하고 34%하고 EU도 뭐 보복 관세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하지만 결론은 저는 2달간 단계 바닥은 들어왔고 2달간 이제 작용 반작용의 지그재그 그리고 요번에 이란 가까이서 트럼프의 승부 걸었던 가까이에서 헤지펀드들의 청산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이런 문구까지 그 트위터 X에 넣겠습니까? 관세 시행 연기 가능성이 있어.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이건 너무 심하니까 조금 속도 조절할까 하는 순간에 1000이나 1500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단기적으로 립 서비스가 나오나 보겠고 심지어는 머스크도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기 회사가 트럼프를 밀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머스크보다는 다른 강경파에 좀 휩쓸린 것 같고, 오히려 머스크는 이제 뭔가 좀 아웃되는 느낌이 딱, 넌 기업에만 이제 집중하라는 이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뉴스를 우리가 빅데이터를 딱 보면서 느끼는 게, 그리고 여기 파월 의장은 고집이 있어갖고, 파월 풋은 저는 기대 안 하거든요. 상반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쫙 들여다보고, 내린 결과는 3일 22,000원에서 15,000까지 빠진 이 속도는 요번에 나왔던 모든 불확실성의 공포를 생각보다 언더슈팅하게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미국에서는 테슬라랑 이제 엔비디아 좋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빅테크가 뭐 사실은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도 있단 말이죠. 나머지는 왜 아닌지 아니면 나머지도 다 고려 대상인 건가요? 애플은 폭시콘 공장 중국에 있는 게 나는 갑자기 예를 들어서 폐쇄하겠습니다든지 뭔가 중국의 규제가 나올 때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더 두들겨 맞을 게 아직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글, MS, 아마존 이것도 전 더 두들겨 맞을 여력이 남았다고 그럼 봅니다.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뭐 돋두들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죠. 거기는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하는 아까 돈나무 언니 얘기하잖아요. 그 펀드를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대기 세력이 있다. 예, 대기 매수 에너지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를 믿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를 서학개미 분들 요즘 믿음이 많이 흔들리실 것 같은데. 흔들리시죠. 근데 지금 서학개미가 지금 테슬라를 제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팔까요?
일단 저는 안 팔고 있습니다. 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그래서 현금 베이스로 요번에 3월 10일이 17,200이에요. 그 저점을 안 깬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210을 해서 240, 280, 230입니다. 근데 오늘은 밤에는 220도 구경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배팅하면 또 208, 90에서는 또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그리고 300불을 넘었을 때 전환점인데, 제가 또 하나 보는 게 이게 꼭지 만든 이게 뭔데요? 공포지수, 제가 또 빅스 지수인데 여기 제가 UVXY라고 이게 20불짜리가 지금 거의 50불에 왔습니다. 순식간에 더블 게임이 났거든요. 요때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거의 상투 국면이 왔다고 아까 보거든요. 말씀하신 8월 초. 예. 요거면 요거 역부이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역부이자 나올 때 그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반대 매매가 털린 것부터 먼저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돌아섰을 때 저는 아직까지 리스크나 악재가 제거 안 된 것들. 예를 들어서 애플은 돌았을 때 7에서 10%밖에 못 돌릴 것 같아요. 그런데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20%짜리 이상 나올 것 같고, 그리고 GM도 안 될 것 같아요. GM은 또 미국의 자동차 완성차 제일 많이 중심이지만 해외 생산하는 해외 비중이 너무 거의 50%가 넘어요. 우리나라도 GM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GM이 근데 고점에서 반토막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빅스 지수 보고 그다음에 이 TQQQ 반대되는 에너지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똑같거든요. 요게 나는 이제 V자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완전히 피바다되고 공포되고 막 난리되고 뭐 비간노 일삭일 때, 저는 피가 낭자할 때 저는 승부를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옵션 매매 보고 감을 잡는데 8월 5일하고 똑같습니다. 매매한 느낌이. 현장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이 느낌이 딱 오잖아요. 네. 직관적으로. 이제 그 외 가격에 뭔가 그 더 떨어질 걸 라인을 매도세들이 휴지를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8월 5일과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차트의 나스닥이잖아요. 예. 8월 5일 요거 바닥을 찍고 더 올랐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8월 5일과 비슷하다는 게 이때 반등한다는 것까지 이해했는데, 네. 8월 5일처럼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이제 반등을 하니까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트레이딩 하면서 익절을 해야 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트레이딩 3개월 전략이죠. 지금 이때는요, 여기에 주체가 엔비디아, 테슬라, 그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네. 중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소부장이 있었고. 네. 그런데 금년도 딥시크 이후부터는 여기 보면 22,000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 두들겨맬 때 벌써 감이 딱. 그래서 제가 테슬라는 450불 때 땡 쳤을 테니까 무조건 때려라, 쑥 걸어라 했던 자리거든요. 이게 A, B, C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더 빠지는 부분은 엉덩이 힘으로 지키시거나, 이제 매수 완료했으면 또 오늘 밤 매수하려는데 바로 V자 나오면 짧게 보세요. 요게 이제 이럴 때 참고하는 게 20일 이평선이 급격하게 내려옵니다. 요 라인 닿으면 무조건 매도합니다. 그게 17,000에서 17,500 정도 될 겁니다. 요거를 몇 번 시도를 하고 나서 여기서 수렴이 되고, 그러면 실적단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미국도 테슬라 실적, 엔비디아 실적 이런 것들, 그리고 6월 달까지, 5, 6월 달까지 보면 이게 수렴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쌍바닥을 주든지, 뭔가 역삼각형 수렴력을 만들든지, 여기서 뭔가 패턴을, 여기선 V자로 바로 안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V자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타협이 나오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전략을 바꾸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는 전략 안 바꾸고 갔고, 그러니까 당분간 15,000원 지지하는데 17,000, 17,500원에서 트레이딩하고, 또 문제는 여기서 상대 속도 전략이 필요해요.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안 갈 것 같아요. 종목을 바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스닥 대비 22% 하실 때 오늘 밤부터 나스닥도 한번 샘플링 데이터 하실 분들은 요거에 2배 하락한 거, 3배 하락한 거, 이 50%부터 70% 하락한 종목들의 샘플링을 싹 뽑아갖고, 그거에서 초기 저점에서 터닝 7포인트 안에서, 7% 안에서 그런 트레이딩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실전에서는 효과적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제가 오목볼록의 퐁당퐁당 전략,
지금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랄까, 중력이 큰 거 갖고 이렇게 통 빼갖고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이게 오목이거든요. 그럼 오목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제 쇼크 발응이나 다 털렸으면 이게 떨어졌다 물의 장력에 의해서 다시 탕 튀어오르는 힘. 공을 바닥에 던졌는데 세게 던진 속도에 따라서 반대로 작용 반작용이 큰 거와 같은 논리가 네. 나는 미국 시장에서 오목볼록으로 많이 빠진 것들 중심으로 나올 거다. 이게 2-3달 갈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